네, 어서 오세요. 1960년대 그 맥도날드 재무총괄이사 소네번이 말이에요. 해리 소네번. 우리가 햄버거를 판매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동산 사업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임대를 받아 먹겠다는 거였죠. 햄버거 팔아 먹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로 팔아 먹겠다. 햄버거는 미끼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마진을 높게 붙여갖고 임대하거나 팔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3,600개, 지금 3,900개라고 900개라 그러죠? 3,900개가 넘는 매장 중에 15%가 맥도날드 법인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85%는 프랜차이즈에서 임대료 받거나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또 팔아 제끼기도 했어요. 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맥도날드 매장 같은 경우는 좀 팔아버렸겠죠. 하지만 권력은 계속 쥐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의 82%가 가맹점 임대료 로열티 포함해서 거기서도 발생을 했고, 매장당 평균 임대료가 가맹점의 그 총이익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행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맥도날드한테 그렇게 뜯겨 먹어도 먹고는 산다는 건데, 이게 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커요. 맥도날드가. 그래서 맥도날드는 가맹점주나 뭐 가맹점주도 요새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하청을 줘버리잖아요. 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그 맥도날드 산 다음에 밑에 프랜차이즈를 또 줘요. 하청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맥도날드랑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미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가 질이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요. 다른 햄버거에서 이제 경쟁이 이제 뒤처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미끼의 맛이 없으면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그 찌를 물겠습니까? 맥도날드의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도 말이에요. 미끼에 충성할 때나 지속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요새 또 뭐 맥도날드 햄버거 뭐 질을 높이네 마네 이런 말을 해왔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맥도날드는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한 회사가 자기의 그 산업적 성실성을 버리고 무조건 돈만 벌기 위해서 파생적인 사업을 해왔는가, 요거를 잘 보여주고 있고, 요게 미국과 영국의 그 금융자본가들이 하는 짓 그대로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잘 나가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주식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잘 나가게 하는 척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또 해먹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증권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 문제만 계속 따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그 금융이 말입니다. 햄버거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산업을 신경을 안 쓰고 투자 포트폴리오만 되게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산업이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이제 맥도날드처럼 제품에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죠.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뭐 햄버거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이 등장한 그 산업자본국가,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뭐 브릭스, 이 산업 시스템이 자기네들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까봐 이토록 방해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을 때려잡자, 러시아를 공격하자, 브라질, 인도한테 관세를 쳐먹이겠다,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짓은 뭐냐면 말이에요. 햄버거 양도 적고 햄버거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 안 먹으면 다른 햄버거도 먹지 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의 햄버거 먹으려면 50%더 내고 먹어.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질의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 아닌 다른 햄버거 가게는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산업 기반도 없는 맥도날드 매장을 텅텅 비워줄 테니까 니네가 들어와서 맥도날드를 만들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세의 목적 아닌가요? 당장의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큰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응? 산업 기반이 사라진 미국 내에 산업 햄버거 만드는 사람들 딱 들어오게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들어오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980년생 이후부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케인즈 시대라고 알고 있는 어떤 산업 중심적인 논리, 거기에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산업 중심적인 논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햄버거 가게를 열었다면 열심히 햄버거를 잘 만들어서 햄버거를 많이 팔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 이게 이제 신자유 시대 이전의 어떤 산업가들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신자유 시대 이후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뭘 하나 가게를 햄버거 가게를 열었는데 이쁘게만 이쁘게 하고 사진 찍고 홍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종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갖고요. 가게 가치를 확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든 뭘 하든 그걸 팔아버리는 거야. 그걸 팔아버리고 그리고 먹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1980년대생 이후의 사람들은 되게 익숙하죠. 이런 먹튀가요. 그거 나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가 아예 지금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문화가요. 정치며 하물며 생활 문화며 친구 사귀는 거며 결혼하는 거며 거기 다 스며들어 있어요. 뻥 치는 거예요. 뻥.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일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FTA도요. 실은 그 흐름을 만들어낸 동력이었어요. FTA가 논의가 되기 시작하던 2000년 초반 신자유주의적인 정신 상태가 한국에 강력하게 밀어닥쳤잖아요. 다 그 같은 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 싫어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실하지 않고 이 회사 저 회사 막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FTA를 설명하려면 산업자본국가, 금융자본국가 이렇게 뭐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실은 생각보다 이건 뭐 좀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일단 하죠. 뭐 그리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명료하게 양쪽을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기둥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철근의 자질이 틀리고 콘크리트의 자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완벽하게 다른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파생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좀 무리를 되게 단순화해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화하고 일반화를 일단 해놓지 않으면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 현실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철부지 뭐 강단 교수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산업자본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불러왔던 거는 주로 수익을 어떻게 내냐면 물품 팔아갖고요, 서비스 팔아갖고 돈 벌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융자본국가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물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 거기서 배당금 받고 또 어떤 법적 그 지적 재산권 같은 거 침투시켜 가지고 로열티 뜯어내고 그리고 또 대출 해줘 갖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 챙기게 돼 있어요. 이게 금융자본국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금융자본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자본국가는
먹고 사는 수단이 뭐냐면 기술, 기계, 뭐 뻔하잖아요, 그죠? 뭐 회사하고 또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금융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노동이고 다 필요 없어요. 기술, 기계고 다 필요 없고요. 주가만 상승하면 돼요. 어떤 경우는 주가만 상승시키면 되고요. 증권에서 최대한의 그 차익을 발생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차익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도해서 보증, 그 뭐 부동산 같은 거 보증하잖아. 그런 거 뺏어오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 침투해서 감세를 얻어내는 거예요. 감세. 예. 세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감세시켜 버린다고요. 그걸 이제 금융자본 국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간, 이 토지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산업자본 국가는 말입니다. 토지세를 물리거나 부동산세를 좀 크게 올려요. 그래갖고 쓸데없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게. 그래서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금융자본 국가는요. 토지세나 부동산세를 좀 낮춰가지고요. 은행에서 주택 융자 받아갖고 사람들이 그 주택 그 거래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계속 내게 만드는 이거는 뭐 너무나 뭐 그거 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자본 국가는 말입니다. 인프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인프라가 뭐냐면 이제 수도, 전기, 수도, 전기,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 뭐 이런 거잖아요. 공항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인프라에다가 그냥 때려 박아야 돼요. 원래부터 그래 왔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산업이 되었다고요, 인프라가. 그러나 금융자본 국가는 말입니다. 이걸 다 민영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효율성 따지면서 뭐 공항이며 고속도로며 다 민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비 내게 하고 개인들한테 또 임대료 지급하게 해가지고요. 인프라 사용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산업부로 자본이 잘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그죠? 저축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산업이 자꾸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지난 40년간 산업적 발전이 계속 늦거나 아니면 많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차원을 볼까요? 산업자본은 말입니다. 경제기획을 의회와 정부가 하죠. 하지만 금융자본 국가의 경제는요. 민간에서 처리해버리게 가만 냅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말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 경제기획서라든가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정책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는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모인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운영을 하죠. 한국이 이런 정책 처음 실시한 게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 이제 삼성 보고서 보고 정책을 다 해갔죠. 삼성 경제 보고서 그거는 세리, 응? 그거는 CFR과 연관이 있다. 있게 돼 있는 거고. 비선출직 정부 조직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자체를 무시해버리고요. 정부도 무시합니다. 정부의 코를 끌고 가잖아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다고요. 금융자본사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FTA 한다고 했을 때, 2006년 한국에 FTA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부가요, 시민단체 간담회 딱 1분 했어요. 10분인가? 1분이 둘 중에 하나인데, 1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10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밖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국민을 완전히 우습게 봐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로비해가지고 FTA 통과시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FTA 그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본 경제 하에서는 말이에요. 이 자본을 어떻게 펀딩하냐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긁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냐면, 일단 그거예요. 군축합니다. 전쟁 무조건 반전해야 돼요.
전쟁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돈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융자도 많이 갖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반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축, 국민들한테 계속 저축을 강조합니다. 저금 통장 다 만들으라고. 또 수출합니다. 그럼 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좀 올려갖고 특별 뭐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금리 높으니까 여기다 넣자 그래고 뭐 그런 것을 자꾸 많이 만들어. 그래서 국가 내부의 돈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자본을 펀딩하고요. 금융자본 국가의 경제는 말입니다. 일단 빌려요. 무조건. IMF에서 빌려옵니다. 돈. 그리고 월가 개별 은행한테도 돈을 계속 빌려요. 이거 언제부터 한국 했죠? 김영삼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 들어온다니까 무조건 돈 갖다 썼어요. 무조건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융자본의 경계선을요, 그 산업자본 하던 사람들이 금융자본 넘어가면요, 멕시코, 체코처럼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일단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서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의 그 또 그게 또 있잖아요. 그 또 뭐랄까, 그 곤조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FTA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요. FTA도 이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고 나라가 완전히 유럽처럼 쪼그라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원래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주나도 얘기한 게 이 국민성이라든가 국민의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타를 정부는 항상 잡지만은 그 방향타가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는 그런 국민들이 있고, 아니면 방임해버리는 국민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방임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물 같은 거는 그 이명박이 민영화한다고 난리 쳤을 때 병원 같은 거 그거 안 된다고 막 붙들어 맸잖아요. 다른 나라 국민들은 안 했거든요. 가만 냅뒀어요. 그래갖고 다 민영화 돼버린 거예요. 한국도 한 80%는 민영화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 전체 그 산업 기반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비전문가가, 경제 비전문가가 FTA만 딱 그 집중화해서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업자본이 모이는 곳은요, 주로 수도하고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동,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금융자본은요,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특별 자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본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다른 산업들한테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특별시를 만든다는 게, 자유무역 도시를 만든다는 게, 그게 어떤 그 계획만 잘 세우면요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데, 거의 계획 세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만들죠,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주로 이제 항구 쪽, 항구하고는 섬 만들잖아요. 항구하고 섬. 그리고 산업자본 국가의 경제는요, 주로 재무부가 기획을 짜고요, 그 정보를 보통 중앙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한테 내려다 주거든요. 근데 금융자본은 거꾸로예요. 금융자본 국가의 그 재정에 대한 모습은 일단 상업은행 전체 데이터를 보고 중앙은행의 정보에 따라 갖고 재무부가 무릎을 딱 꿇는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자본 경제하에서는 중앙은행이 그리고 일반 상업은행이 선생님이고 재무부가 학생입니다. 그러나 산업자본 경제에서는 재무부가 선생님이고 일반 은행들도 중앙은행도 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자본 하에서의 기업은 당연히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장 짓거나 기업이 운영하는데 자금 조달하는 역할이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은행이 하는 역할이. 그리고 이제 국민저축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뭐 가계대출도 좀 하겠지만, 하지만 뭐 그게 거의 다예요. 하지만 금융자본 치하에서의 기업은요, 기업과 부동산을 담보 잡아가지고요, 정부 기업 가계 대출을 하는 게 그게 최대한의 그 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은행은 이제 자기네 몸을 반 잘라가지고 투자은행 이런 걸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 저 기업 뜯어먹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은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금융자본 체제 하에서의 기업으로서 은행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 하에서의 기업은요, 재투자를 하잖아요. 공장에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기술에 투자해야 되고요. 기계도 다시 새로 들여와야 되고, 직원 월급도 올려줘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연구도 해야 되고요. 기업 인프라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자본 하에서 기업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다른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금을 해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짓을 이제 한국 재벌들이 이제 버릇처럼 하다 보니까 한국이 FTA를 쉽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네? 자기 기업 열심히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경영에 참여하고 배당금 받아먹고 주식 상승하면 그 중간에 차익 떼먹고 나머지 받은 거 갖고 부동산에다가 돈 박아놓고 해외은행에 박아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금융자본화에서 기업의 행태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놈이 삼성이죠. 산업자본 하에서의 기업은요, 당연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잖아요. 30년, 10년, 7년이 갖고 있다고, 30년, 15년, 7년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금융자본 하에서의 기업의 플랜은 거의 없지 않아요? 네. 1년 계약밖에 안 세우지 않습니까? 3년, 5년 플랜 세우는 기업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단기성에 익숙하다고요. 먹고 튀는 거에 익숙하고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다수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은행이지만은 산업자본 기업에서 교육은 어떻게 좀 산업공학 일반을 시킵니다. 외국어를 시킨다든가 기계공학이라든가 산업 일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자본 체제에서 기업의 교육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튈까예요.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떤 주식이 상승하고 어떤 주식이 하락할 경우 어떻게 해먹고 또 선물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고 경기가 하락할 때 어떻게 돈 먹으면 되고 경기가 상승할 때 어떻게 돈 먹으면 된다. 이런 것들. 산업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저 유명한 MBA예요. MBA.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좀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경영학과 대학원이 있는데 왜 MBA는 왜 또 만들었을까? MBA가 특화된 게 금융공학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의 비전을 좀 볼까요? 산업자본은 말이에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을 말입니다. 임금 중심으로 보고 직원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요. 능력별로 월급을 추가 뭐라 그래 성과급을 주고 이래갖고 하여간 노동의 질적 가치를 되게 고려하잖아요. 근데 금융자본 하에서는요 산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임금이면 되는 거고 무조건 비정규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산업의 체계가 스탠다드화되고 표준화되고 또 기계가 웬만한 노동자를 대치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 체제 하의 자본가들은요 산업자본 체제의 자본가들이랑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노동을 거의 가치를 주지 않아요. 양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노동자라든가 직원의 능력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본이 그래요. 근본이. 그러니까 저임금 비정규 찾아갖고 세계를 떠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산업자본 체제에서 정부는요 근본적으로 친노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잘 먹여줘야 산업에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를 그렇게 많이 해준 거예요.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나서서 해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돈을 벌 수 있게 간섭을 잘 안 하는 거죠. 원래가 기본이 그렇습니다. 정치 자금이나 좀 빼먹고 나머지는 그냥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보시오. 하지만 좀 애국심을 가져주시오. 막 이러면서 이제 사정을 하고 그게 정부의 모습이고요. 금융자본의 정부는요. 철두철미하게 반노동이에요. 복지 다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사용자가 알아서 노동자들 뭐 복지를 해주든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정부를 장악하면 되는 거야. 국회의원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정부 안에 들어가서 정부의 법규를 장악하면 돼요.
그 산업자본 체제에서요, 권력은 말입니다. 권력은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의 어떤 물질적 효과, 거기서 이제 그 로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융자본 체제에서의 권력은 법률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변호사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 만들고 또 의회를 장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법규를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금융자본 체제의 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로 변해가는 게 금융자본 체제에서의 의회고, 또 경제에 완전히 종속된 정부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자꾸 이걸 인정하려고 그래요. 왜? 옛날 산업자본 개념 하에서 금융자본 현실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정부가 저렇게 하고 우리가 저렇게 하고 경제 중심으로 하면 좋겠지. 아니라니까요. 산업자본 체제 하에서 정부와 의회의 행동은 저기 경제를 생각하는 거는 금융자본 체제 하에 경제 생각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금융자본 체제는요, 극소수 금융자본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부와 의회고, 산업자본은요 그나마 그래도 국민 밑으로 내려온다니까요. 똑같이 경제를 걱정한다고 해서 목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산업자본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족주의예요. 우리나라 만세 이런 거. 그게 말이에요. 어떤 뭐 국뽕 이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불러일으켜야 산업적 생산력 같은 것도 발전이 되고 좀 장기성을 기할 수가 있어. 당장 지금 임금을 좀 덜 주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더 주겠다라든가 이런 쪽도 관세 같은 거 다 보호무역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산업자본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금융자본은요, 민족, 국가 다 필요 없어요. 다 세계화하면 끝이에요. 예. 초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유. 뭐, 말은 자유지, 실은 방임이잖아요. 우리를 가만 냅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규정을 해도 FTA를 보면 무조건 방임시켜버립니다. 무조건 방임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기업 활동에 좀 규제를 하려고 하면 국가 제소를 걸어버리죠. 그건 뭐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정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 국가의 비전은 말이에요. 금융은 무조건 산업화에 종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산업화를 위한 기획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금융자본 국가인 영국과 미국, 유럽처럼 산업을 금융 속으로 녹여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로 녹여버려. 그 산업이 녹은 거예요. 응? 아니, 단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돈을 녹여서 실물이 가능한 산업에다가 투여했어. 그러면 산업은 커지죠? 하지만 물질적인 산업을 종이쪽지 금융으로 주식시장에 던져버려가지고 모든 걸 금융화 시키니까 산업이 죽는 거예요. 그 영국과 미국, 유럽의 산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고요. 유럽은 발악도 못해요. 지금 발악할 그게 없어요. 그냥 발악하는 트럼프를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이 브릭스는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쟤네 곧. 어떻게 햄버거를 미끼로 삼아갖고 부동산을 합니까? 햄버거 이제 안 먹는다니까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FTA를 위한 밑밥을 이렇게 좀 깔았습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FTA 무슨 말이 나오면요, 아, 요게 금융자본적 개념을 갖고 있구나, 아하, 요게 산업적 자본 개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한국은 금융자본 국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70% 정도는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영상도 만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